입원 기간도 길고 열도 오래 나고 후유증 검사도 해야 되고 해서 매우 힘든 질환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열이 5일 일주일 나고 몸에 발진 나고 혀나 입술 좀 빨갛다라고 하면 빨리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미니아빠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슌예빠입니다. 이번 여름 약간 이름이 낯선 질환 하나가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홍열입니다. 이걸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름도 낯설기도 하고 고열이 나면서 여러 무서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필 이 성홍열과 닮아있는 또 다른 질환들이 있어가지고 겁이 많이 나기도 하실 겁니다. 걔도 감기 안 걸린다는 이 여름에 갑자기 애가 열이 나고 몸에 발진도 나고 이런 아이들, 이게 우리 아이가 성홍열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 도대체 뭔지 오늘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홍열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성홍열은 몸에 열이 나고 온몸에 좁쌀 크기의 빨간 발진이 막 올라와요. 그러다가 혀가 빨개지면서 딸기혀가 되는 질환입니다. 이게 되게 특징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증상이 한 번에 확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일반 감기랑 비슷하게 시작을 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갑자기 막 목이랑 몸통 상부에 막 빨갛게 발진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팔다리로 번지고 그리고 혀도 처음에는 하얀색 딸기, 왜 요즘 하얀 딸기 나오잖아요. 그런 모양이 됐다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좀 시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바뀌어요. 근데 이런 변화를 처음 보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열 나면서 몸에 발진이 확 생기잖아요. 그럼 되게 무섭지. 네. 무서운 질환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병원에 오시는데 그렇게 판단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홍열은 A군 연쇄구균이라는 세균에 의한 감염인데 2군 법정 감염병이에요. 걸린다면 모두 전수 신고를 하게 되고 격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성홍열이 되게 겁나잖아요. 학생 때 배운 기억으로는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은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다. 맞아요. 후유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중이염이나 목에 농양이 차기도 하고 연조직염, 이렇게 피부에 감염이 돼서 피부가 썩어가는 그런 질환들이 있고 폐렴이나 뭐 부비동염, 뇌수막염 같은 그런 질환까지 올 수 있어서 생명이 위독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치료 안 하고 넘어갔다가 성 류마티스형 이런 질환까지 연결돼서 굉장히 고생하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률도 높았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아까 세균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항생제 치료가 잘 되면서 다행히 경증으로 대부분 끝나요. 우리 아이가 성홍열 같다를 눈치채면 빨리 병원 가서 약만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증 질환으로 안 간다고 약 먹자마자 확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피부 발진 한 일주일 이상 가기도 시간이 하고요. 좀 걸리는구나. 시간이 가기도 하고 나중에 피부가 좀 벗겨지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항생제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격리 기간이 짧아져요.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예 유치원, 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생제를 복용하면 격리 기간이 2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항생제 반응이 잘 되고 전파력도 그때 확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한테 옮길 가능성도 확 줄어들고요. 빨리 의심하고 병원 데려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열 나고 몸에 좁쌀 같은 발진이 올라오고 딸기가 생긴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 증상 생기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막 열나고 입안에 뭔가 병변이 생기고 피부에 좁쌀 같은 게 생기니까 헷갈리는 게 또 있어요. 맞아요. 수족구. 맞아요. 수족구. 수족구도 여름에 하필 유행해. 지금 또 많잖아요. 지금 많아져요. 근데 이게 수족구병은 세균성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장바이러스, 그러니까 엔테로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애랑 콕사키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데, 열 나고 몸에 발진이 나는데 그냥 발진이 아니고요. 손발에 물집이 생겨요. 그리고 입안에도 물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고, 수족구병은 좀 장염 증상이 좀 잘 생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온몸에 물집 발진이 많이 나기도 하는데, 수족구병은 사실 항생제로 치료하는 병은 아니에요. 바이러스니까. 근데 입에도 병변이 생기는 게 아프고 장염 증상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탈수가 잘 생겨요. 잘 못 먹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족구는 탈수만 이겨내면 되는 질환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수족구병에 대해 설명하는 게, 수족구병은 잘 먹으면 빨리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수족구병은 또 골치 아픈 게 일주일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성홍열보다 수족구가 격리를 더 오래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골치 아픈 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특히 유행하는지 잘 보시고, 만약에 같은 반 아이들 중에 수족구병이 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물집이 좀 생긴다 그러면 빨리 병원 들어가셔야 돼요. 병원 들어가서 진단이 되면 격리를 하면서 수분 공급이 제일 중요하고, 아이들이 열나거나 아파서 잘 못 먹을 때는 헤어진 통째 잘 먹이시면 되거든요. 이게 대증치료가 치료법이긴 한데 이 대증치료를 잘 하시면서 애가 탈수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병원 빨리 한 번 더 들어가셔서 수액 맞추시고, 가족들 관리 잘해야 됩니다. 형제도 잘 걸리지만 엄마 아빠도 옮길 수 있어요. 아이 만지고 나면 손 비누로 꼭 잘 씻으시고,
아이가 지낸 공간은 다른 가족들과 구분하시고 아이가 입었던 옷이나 이불 같은 거 세탁하시고 화장실도 따로 쓰시면서 화장실도 잘 락스 소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몸에 열나면서 발진이 막 나고 딸기혀가 생긴다 이러면은 의학을 좀 아시는 분들, 소아과를 좀 아는 분들은 하나의 질환을 더 걱정합니다. 가와사키병이에요. 약간 희귀 질환이에요. 그치. SNS 보면 이거 가와사키병 때문에 고생해서 이거 올라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이게 성흉열과 매우 닮아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몸에 열이 나고 발진이 나고요. 그 다음에 딸기혀가 생기고 그러니까 성흉열과 비슷해서 항생제 치료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원인이 완전 달라요. 그치. 그래서 치료도 완전 달라요. 증상이 발현되는 패턴도 좀 다른데 가와사키병은 보통 열이 1주에서 2주 동안 길게 납니다. 그리고 딸기혀뿐만이 아니고 입술이 빨개져요. 화장한 것처럼 맞아, 예뻐져. 맞아. 결막염도 생기고요. 이게 그냥 발진이 막 나는 게 아니라 손발 자체가 막 빨개지고 부어요. 그리고 온몸에 발진의 모양이 좁쌀같이만 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이 납니다. 이게 원인을 사실 잘 몰라요. 이게 가와사키병이 왜 어렵냐면 이게 단순히 앞선 질환들과 다르게 감염병이 아니고 동맥에 생기는 혈관염증이에요. 이 혈관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빨개지는 증상들이 생기는 건데 동맥에 생기는 거다 보니까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관상동맥이 커지는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심장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이하게 담관이 또 확장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길 수 있는 좀 심각한 질환입니다. 근데 이 질환이 또 특이하게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런 데도 많아요. 그래서 원인을 잘 모르지만 유전적인 원인이 이제 어떤 특정 감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잘못 나타나서 생기는 게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건 치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치료는 어려워요. 이게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 염증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으로 항염증 치료를 하고 이게 꽤 오래 치료를 해야 돼요. 입원 기간도 길고 열도 오래 나고 후유증 검사도 해야 되고 해서 매우 힘든 질환입니다. 아무튼 이게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가와사키는 그게 흔한 건 아니죠? 드문 질환입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의심되면 대학병원을 바로 보내서 치료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열이 5일, 일주일 나고 몸에 뭐 발진 나고 혀나 입술이 좀 빨갛다라고 하면 빨리 병원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름에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비슷한 질환 3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증상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원인과 치료가 모두 달라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데려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3가지 질환이 모두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아프기 전에 예방을 잘 하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모든 감염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 네. 비누로 30초 이상 손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잘 닦는 습관 가지시고요. 아플 때는 뭐 힘들더라도 휴가 기간에 좀 집에서 격리하면서 안전하게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행도 이제 빨리 지나가겠죠? 네, 날이 시원해지면은 금방 좀 수그러들 텐데 이번 여름 더위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쪼록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